장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단원 명 자체가 법칙으로 나오니까 좀 약간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뭐 쿨렁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쿨렁의 법칙은 단원명이 아니었죠. 법칙 이름으로 단원명이 들어갔던 거는 아마 전자기에서는 없었던 것 같네요. 23장은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유독의 수 및 교류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패러데이 법칙, 이번 주에 패러데이 법칙만 다루려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임용고사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이럴 거기 때문에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독의 수 및 교류회로 그 23-2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줄여가지고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오늘 이론 배우고 뭐 다음 주에 패러데이 법칙에 좀 추가적인 어떤 문제 푸는 적용 내는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유독에서 교류의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랑 관련돼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거 수준까지만 좀 우리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로 넘어가서 전자기학은 좀 끝맺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하고 자기에서 전기에서는 전기 회로를 좀 배우기는 했지만 초점은 정지 상태의 전화. 왜 얘가 동작을 안 하지? 정지 상태의 전하하고, 그러니까 이 정지 상태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이 뭐냐면은 그 앙페르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드는 전기장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세 개네요. 정지 상태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가 만드는 자기장, 이건 자기장이었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드는 전기장. 그러니까 앞에서 전기가 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꾸로 자기도 전기를 만들지 않겠냐? 요거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1831년도에 영국의 페러데이하고 같은 해에 미국의 헨리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페러데이도 그렇고 헨리도 그렇고 전부 다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단위로 태어난다는 말 한 적이 있었죠. 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정량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니까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헨리 법칙은 정성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가우스 법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의 그 가우스 법칙도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앙페르 법칙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페러데이 법칙, 요거까지 해서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이 사실은 조금 더 이 복잡한 형태의 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물리 파트에 오게 되면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한 형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른 것 표현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종합해가지고 그 맥스웰 방정식까지 이거는 다음 주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러데이 유도 법칙은 뭐냐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거꾸로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전하가 움직여야지 자기장이 생겼잖아요. 얘도 그 자기장도 변해야지 전기장 또는 전류가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변화하는 자기장,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가 생긴다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니까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에 있는 글을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코일 이게 코일입니다. 이게 코일. 글씨 써볼까요? 얘가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코일인데 지금 한 가닥만 있잖아요. 여러 가닥으로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보기 쉽게 한 가닥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류계라고 쓰기도 하고 검류계라고 쓰기도 해요. 사실은 두 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아주 미세한 양의 전류도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검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검류계는 이 가운데가 여기 있는 요 가운데가 있을 때가 0이고요.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요겸류계, 요겸류계, 요겸류에서 얘는 0이고요. 얘는 어떤 플러스 어떤 값을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가운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위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밑에는 C는 전류가 흐르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코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닫힌 회로가 있고 이 코일에 자석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자석이 가까이 왔더니 어떻게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정지 상태에는 정지. 정지했을 때는 전류가 생기질 않았어요. 0이란 말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멀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전류가 생기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 처음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쪽 방향이라면은 멀리 갔을 때는 이쪽 방향. 지금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건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자, 다시 자석이 고리 쪽으로 움직였을 때 전류계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편향되었다. 즉 전류가 흘렀다. 자석이 멈춰서 고리에 대해서 정지하게 되면 바늘의 편향이 되지 않았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석이 도선고리에서 멀어지게 움직일 때 바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앞에 이 다음 장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한 거고요. 자석을 정지시키고 고리를 자석 쪽으로 혹은 반대쪽으로 움직여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 자석이 고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만 전류계 바늘이 움직였다. 즉 생겨난 전류와 변화하는 자기장도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까이 갈 때와 멀어질 때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석과 또는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통 코일이죠. 이 골이나 코일 어떤 닫힌 회로의 어떤 상관관계 그거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과 또는 전류의 세기도 결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전원이 없는데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전기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전류를 뭐라 부른다?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도됐다. induced current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유도 전류, 유도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러데이즈 법칙, 패러데이즈 로우 of 인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덕션은 뭐 생각나요? 여러분들. 인덕션 히트, IH 밥솥. 요즘에 집에 가스레인지 말고 또 이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뭘 그릇에 올려놓으면 뜨거워지는 그런 조리기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덕션과 이 인덕션은 같은 겁니다. 요 원리가 거기에 적용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인데 패러데이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철로 되어 있는 이런 도넛 형태의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하나 감아서 놓고요. 여기 스위치를 연결해 놓고 이쪽 코일을 감아서 이제 전류계, 검류계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스위치를 딱 닫았더니 얘가 촥 움직였어요. 근데 닫는 순간 딱 움직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스위치, 이게 전류계, 전류계란 말보다 검류계란 말을 쓰고 싶은데 스위치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전류계가 당연히 그냥 가운데 있겠죠. 0인 상태입니다. 근데 얘가 딱 닿았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닿는 순간 딱 올라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있던 놈을 이렇게 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0인 상태로 갑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계 방향이 딱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딱 띄면은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0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스위치를 끄는 순간, 그 순간에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선 이 시스템을 보면요. 왜 이런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가운데 철을 집어넣냐면은 스위치를 다 닫으면 이 코일 때문에 솔레노이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쪽으로. 지금 플러스가 이쪽이니까 가마지 말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 생긴 자기장이 밖으로 빠져가지 않고 이 철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두 번째 코일에 자기장이 이렇게 샥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봤을 때 처음에 0이었다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할 때 그때 뭐가 생긴다? 그쵸.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코일은 철심에 감겨져 있고 스위치를 켤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을 만들죠. 근데 처음에 0이었다가 만들었으니까 그 시간 텀이 있을 거잖아요. 자, 2차 코일 역시 철심에 감겨 있고 전류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코일에는 2차 회로에는 전지가 없고 2차 코일은 1차 코일과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는 완전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아무런 전원 장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차 코일의 동작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계의 반열은 한 방향으로 편향되었다가 다시 0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은 처음에 자기장이 0이었다가 자기장이 어떤 값을 띄었다가 그 값을 유지할 거잖아요.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이때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장이 변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핵심된다는 거죠. 또 스위치를 딱 끊었을 때 그때도 역시 또 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금 뭐냐면 스위치를 닫아서 자기장을 만드는 순간에도 전류가 만들어지지만 스위치를 꺼서 자기장이 이번엔 줄어드는 거죠. 그럴 때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상황인지를 보면 잘 봐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말을 보면 돼요. 이 실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스위치를 닫을 때는 먼저 때를 먼저 주목하는 데 있는데 이때 1차 회로에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생기고 2차 회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더욱이 스위치를 닫을 때 1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0에서 어떤 값까지 한동안 변하고 이 변화한 자기장이 2차 회로에 전류를 유도하게 됩니다. 좀 쉽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끊을 때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관측 결과 생긴 전류는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회로에 유도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장이 커지거나 자기장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고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 고리에 생기는 기전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전력을 알면 그 고리의 저항을 알면 전류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전력은 뭐냐면은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은 변화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하면은 기전력이 커지고요.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면 기전력이 작아져요. 그래서 그 변화된다,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미분을 사용해 줍니다. 그럼 뭐가 변하냐? 자기장이 변하는데 자기장이 변하니까 D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리의 면적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적하고 자기장하고 두 개 어떤 느낌이 오나요? B 도트 면적 A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자기 선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 그런 크기의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에 생기는 기전력은 바로 이렇게 dt분의 d 파이 근데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는 곳에 있는 고리에는 기전력이 생긴다. 여기 써있죠.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회로를 통과하는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정비례하며 마이너스죠.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고 이거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자기 선속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얘가 만약에 임의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자기선속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하고 면하고 수직할 때는 그냥 수직이 아니라 나란할 때는 같은 방향을 띠니까 그냥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데 어떤 각도를 나타낼 때는 이제 코사인 세트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리가 하나일 때는 저런 기절력이지만 두 개 다 그럼 직렬 연결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수 n을 곱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가는 의미는 이제 물리적인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좀 이따가 헨리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요게 면적 A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골이고요. 면적이 A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데 이 자기장하고 이 면의 법선 벡터하고 세타의 각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는 좀 더 똑같으니까 적분할 필요 없죠. B 도트 A가 되는데 얘는 B의 크기, A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얘가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변할 수도 있고요. 자속이 변할 수도 있고 각도가 변할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변할 때 기전력은 마이너스 d 가입이 dt에서 마이너스 d dt의 ba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로에 기전력이 생기는 방법은요. db dt가 있으면 기전력이 생겨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A, dt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도 돼요. 뭐 그런 경우가 있나? 뭐 있겠지. 그 다음에 d세타, dt도 시간에 따라서 변해도 돼요. 세타, 각도가 변해도 된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기전력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 예를 몇 가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일상생활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뭐냐면은 누전이란 말이 알죠? 전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서 딴 곳으로 새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보통 우리가 화재가 일어날 때 화재의 원인 이야기를 할 때 누전을 원인으로 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도선이 겉에 보호막, 피복에 쌓여져 있잖아요. 쌓여져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좀 낡아지고 또는 뭐 쥐라든지 이런 동물이나 곤충에 의해서 얘가 파선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제 전선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얘가 그 딴 쪽으로 전기가 새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새나가면은 전기가 새나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열에 의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도선에 도선이 그냥 두 개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열이 나서 불이 나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에 쓰는 게 이제 교류전류인데, 요 그림을 보면은, 요쪽 교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류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전류라고 하면은, 전류가
사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이 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기도 달라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요게 뭐냐면 60분의 1초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류는 주파수가 60Hz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은 60Hz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50Hz를 쓰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외국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없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압이 틀린 거는 요즘에는 대부분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이, 이 헤르츠, 이 주파수가 다른 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좀 손상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곤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교류는 다음 주에 다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간 전류와 들어간 전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철심고리를 달아서 감지 코일을 달아 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항상 들어간 만큼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알짜 전하가 제로니까 그러니까 알짜 전류가 제로죠. 그래서 요 감지 코일 여기에 흐르는 그러니까 여기 이 철심고리에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BDL 뮤제로 I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 법칙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 흐른 주위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잖아요. 이때 I의 요 안에 인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앙페르 그 경로를 만들었을 때 그 경로 속을 통과하는 전류의 값이잖아요. 총 R자값. 근데 나가고 들어오고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 철심고리에는 자기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전이 됐다고 해봅시다. 누전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땅에 젖어서 물이 돼서 들어갔는데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철심고리 그 안에 있는 두 개에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에 원래는 총합이 제로였는데 누전이 되면은 제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제로가 안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없던 자기장이 생기면 이 코일에 뭐가 생기냐? 유도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 유도전류를 감지해서 차단기가 탁 내려가서 전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전 차단기의 원리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그 외부에서 뭔가 검사를 하고 있다가 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누전에 의해서 이 뭐라고 해야죠? 유도전류가 만들어진 그 유도전류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기타, 전자기타인데 전자기타 우리가 보통 픽업 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 내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 뭐 느낌상에는 이쪽 느낌인데 여기에 요 각각의 하나가 이제 그 픽업 장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자석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기타줄에 이 자화가 살짝 되어 있거든요. 얘가 딱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자석 때문에 기타줄이 자화가 돼요. 그런데 이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기죠. 그 생기는 유도전류의 주파수는 줄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하고 똑같겠죠. 주파수가 뭐예요? 소리에서 높낮이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의 흔들리는 폭 크기, 그게 바로 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와 그 다음에 소리의 높이를 다 전기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신호를 증폭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타줄은 자화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코일의 안쪽에는 연구자석이 코일 가까이 있는 기타줄의 일부를 자화시키는데 그 자화시킨 기타줄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변화를 유발시켜서 그렇죠. 자석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석이 변화하는 거죠. 이런 변하는 자석은 코일의 기전력을 유도해서 그 기전력을 증폭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전자. 이렇게 예를 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했을 때 기전력이 유도되는 경우를 나타냈잖아요. 이번엔 뭐냐면요. 자기장 내에서 어떤 도체가 움직였을 때 그때 이 도체에 유도되는 기전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이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뭐냐면은,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지면에 X로 써 있으니까 무슨 방향이죠?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길이가 L인 이런 막대가 금속 막대예요. 그러니까 도체 막대입니다. 이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등속도로 이동을 하면은 이 도체막대 속에는 자유전자가 있겠죠. 이 자유전자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니까 힘을 받게 돼요. 그때 힘의 크기는 QVB인데 V하고 B하고 수직하니까 그래서 그냥 QVB의 크기를 갖는 힘을 받습니다. 힘의 방향은 따져보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 힘을 받으니까 전자가 위쪽에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쪽은 플러스가 돼버리겠죠. 그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수평으로 있다는 V의 속도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에요. 얘가 멈춰버리고 나면 그땐 자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어쨌든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전제를 해주면 그러면 자기력을 받아서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죠. 그때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은 그 내려왔을 때 생기는 그 자기력과 아래를 향한 자기력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또 있죠. 뭐냐면은 전기장이 형성된다 했으니까 전기력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똑같아질 때까지는 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 QVP하고 전기력 QE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QQ 지워지면은 전기장 E는 VP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요게 전기장의 크기인데 직선에서의 전기장이니까 여기 양단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위차는 전기장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L. 그래서 얘는 BLV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의 전이차가 이 도체 막대에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막대가 자기장 속에서 균일한 속도, 부일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때 자기장의 크기, 그 도체 막대의 길이, 움직이는 그 도체 막대의 속력과 곱배 비례하는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양 끝에 전이차가 이만큼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위쪽이 아래쪽보다 요 위쪽이 아래쪽보다 전이차가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저항이 있는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순간에는 전위차가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력을 계속 받으니까. 만약에 운동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반대로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여기다 쓸까요? 금속 그 구리선을 이렇게 길게 두 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도체 막대 이게 이거는 구리선 그리고 여기는 자기장이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 도체 막대를 잡아 끄는 거예요. 잡아 끄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책상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드릴을 연결해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보통은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줘서 당기는데 힘을 줘서 당기면은 얘가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앞에하고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도체 레일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고요. 이 도체 레일 위를 이 막대가 오른쪽에 힘을 줘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자기장 속에서 도체 막대가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위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양단 간의 전이차가 BLV라고 하는 전이차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요렇게 생겨 있는 이제 유도된 전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생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류는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도 전류의 개념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이동을 할 때 그 전하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이 전이차 그것 때문에 얘가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도 전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폐회 요게 지금 하나의 고리, 하나의 폐회로거든요. 여기에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폐회로, 앞에서는 고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고리의 자속이 변하면은, 그럼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자속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B는 B.A인데, B하고 A하고는 지금 서로 나란하니까 그냥 BA로 쓸겠습니다. 자기장은 항상 컨스탄트 B고요. 면적은 얼마냐면은 L이고 요 밑에 가로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 L, X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패러데이 법칙이 뭐라고 했냐면은 유도전류가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그냥 넣고 d, dt에 b, l, x. 그래서 b하고 l은 바깥으로 컨스탄트니까 나가면은 마이너스 bl에 dx, dt. 이게 뭐예요? dx, dt가 바로 그쵸 속력이죠. 마이너스 bl. 우리가 앞에서 기전력이 얼마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blv가 생긴다고 했죠. 유도전류가 유도 기전력이 얼마 생겨요? blv.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치네로에서 그 오른쪽으로 잡아 끌었을 때 자속의 변화를 가지고 유도 기전력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장 속에서 도체막대가 이동했을 때 받는 자기력 때문에 분리가 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 또 전이차, 이렇게 구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쉬워요? 제가 봤을 때 이 페라데이 법칙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면, 아까 내가 잠깐 힌트를 주긴 했었는데, 등속으로 움직였는데 왜 유도전류가 생길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성립하지 않잖아요. 등속으로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추가가 되는 게 없는데, 근데 에너지가 생겼잖아. 그러면은 뭐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든 건가? 당연히 아니겠죠.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등속으로 안 움직여요. 얘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지나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외력이 도체막대 2를 오른쪽으로 잡아 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힘을 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코일이 있고, 고등학교 때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가 자석을요, 밀었다 뺐다 해보면은, 얘가 잘 안 움직여져요.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공중인데,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시험 끝나고 그 2주차 지나서 대면 강의 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뒤에 요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츠의 법칙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렌츠의 법칙은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은 좀 약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렌츠의 법칙은 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벌써 패러데이 법칙에서 dt분의 d 파이 b가 유도 기전력이다라는 걸 지금 배웠었는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에 좀 관점을 갖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의미를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뭐냐면요. 자속이 변화하는 거를 막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과 자속의 변화는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속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V로 잡아 끌었어요. 자, 그 오른쪽으로 끌 때 생기는 유도 전력,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냐? 그거를 렌치 법칙 생각하면요.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게 되면은 이 네모 고리의 그 자속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B는 콘스탄트니까 A 면적 요건데 오른쪽으로 더 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면적이 커지잖아. 그러면 자속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자속이 커지니까 자속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돼. 자석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 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결국에는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방향인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생성하도록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앙페르 법칙에서 그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위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V로 잡아 끌었어요. 그럼 자석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 자석의 크기를 줄어드는 방향. 자석의 크기가 줄어드는 방향이 뭐예요? 자기장이 좀 들어가니까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되죠. 나오는 방향의 유도전류를 만드는 이쪽 방향. 이게 바로 유도 그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렌치의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코일에 흐르는 자기장, 유도전류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할 때 얘가 자석이 가까이 가면 보면요. N극이 가까이 오니까 N극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쪽이 N극이 되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의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이쪽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감아줘서 왼쪽 엄지가 가리킨 방이 N극이었죠. 이쪽이 N극, S극 이렇게 그 전자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면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거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방향인 거예요. 오른손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그럼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왔어요.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왼쪽이 N극이 되도록 오른쪽에 있는 코일이 자석이 돼야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위쪽 방향, 이 방향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석이 멀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멀어졌어. N극이 멀어지니까 N극이 멀어지려면은 얘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왼쪽이 S극이 돼야 되죠? 왼쪽이 S극이 돼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손쉽게 해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기전력과 전기장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은 옵션이다라고 생각할게요. 조금 지금까지 해놓은 정도만 이제 알아도 많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요 뒤에 것까지 더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옵션이라고 표시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도성고리에 기전력 전류를 유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그 지금 이게 X 표시된 게 자기장이에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 이게 자기장인데 여기 자기장 속에 이런 고리로 되어 있는 뭐 금속 막대라고 해야 될까요? 도선이라고 할까요? 도체 고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 B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였죠? 마이너스 d 파이 b dt에 의해 가지고 기전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전력이 생기면 결국에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류는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에는 전기장이 유도 전기장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전류의 방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도 전기장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접선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생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하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이 전하의 작용, 그러니까 시험 전하가 여기에 어떤 전하 하나가 있고요. 이 전하 하나를 한 바퀴 삥 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한 일의 양은 뭐냐면은 일은 에너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 일은 단위 전하당 한 에너지, 그게 바로 전유였으니까 일은 Q의 기전력을 곱한 게 1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 전하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 힘은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 전기장이었으니까 힘 Q2에다가 한 바퀴를 돌면 얼마예요? 거리,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1이니까 2파이R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없애주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 유도전기장에다가 2파이R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하고 2파이R하고는 서로 이 돌아가는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이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 패러데이 법칙은 마이너스 d 파이 b dt 이렇게 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 유도 기전력이 전기장하고 길이를 곱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E 도트 dl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dl로 쓰지 않고 ds로 썼으니까 여기도 ds로 쓸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합쳐서 또 얘가 한 바퀴를 돈다는 의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인 적이 있었죠. 이 ds가 마이너스 d 파이 b dt.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주면은 유도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옵션이라고 했죠. 이거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의 유도 전기장을 나타내주는 패러데이의 법칙, 또 다른 법칙을 다른 형태의 표현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면 돼요. 요거만 알아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남은 내용들은 이제 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몇 개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임용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몇 개 한번 연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따로 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예제 23.3 회전하고 있는 막대에 유도되는 운동 기전력입니다. 자, 그림만 여기 따왔었는데 뭐냐면요. 지금 길이가 L인 그 도체 막대가 막대 끝에 여기에 그 회전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막대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막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또 이렇게 한 바퀴를 삥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이 L인 도체 막대가 막대 끝의 회전축에 대해서 일정한 각속력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균일한 자기장 B가 회전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막대 양 끝에 유도되는 운동기전력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전력. 자, 요거를 풀이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나오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운동기전력 관점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뭐 했었냐면 이런 금속 막대가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얘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생기는 기전력이 얼마라고 했었냐면요. 그때는 기전력이라고 쓰기도 하고 전이차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언제까지 전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자가 언제까지 이동하냐? 전기력과 자기력이 똑같아질 때, 즉 Q, E가 Q, VB하고 똑같아질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E는 VB였고요. 그래서 델타 V, 요게 이제 기전력이었었죠. 운동 기전력이었죠. 이거는 이 길이가 L이라고 해주면 이 전기장에다가 L을 곱한 거니까 전체값은 B, L, V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기전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막대가 이동했을 때. 근데 얘는 지금 얘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건 작은 조각, 요만한 작은 조각에 dr 길이를 갖는 작은 조각이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생기는 기전력은 작은 조각이니까 이제 d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L인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가 BLV였으니까 얘는 BV 그 다음에 DR 길이가 DR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막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전체의 기전력은 요거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BVDR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B는 일단 컨스탄트인데 여기서 문제는 V가 R 위치에 따라서 V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속력이 작을 거고요. 여기는 클 거고 좀 더 클 거고 클 거고 클 거고 클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지?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하는 거에서 초점을 두면요. 회전할 때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속력은 R 오메가라고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로 될 때 반경이 크면은 속력이 크고 반경이 작으면 속력이 작은 거 이런 관계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B R 오메가 DR이 돼서 B하고 오메가는 콘스탄트니까 B하고 오메가는 밖으로 빠져나가고 R DR인데 R이 어디서부터? 제로에서부터 끝에 L까지. 그래서 제로부터 L까지. 0부터 L까지 R을 적분해주면 2분의 1 L제곱이죠. 그래서 B 오메가 2분의 L제곱.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정리해주면 2분의 1 B 오메가 L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운동기전력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패러데이 법칙을 그냥 사용해 줘 볼게요. 패러데이 법칙 그냥 적용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림 요거를 지우고 패러데이 법칙이 뭐였죠? 생기는 기전력의 크기는
d 파이 b dt였어요. 그럼 d dt에 파이 b는 b 도트 a죠. 자, 여기서 자기장 b는 b고 얘가 돌면 어떻게 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죠. 그러면 그때 요 면적을 요걸 세타라고 해주고 반지름을 L이라고 해주면 요 면적 A는 어떻게 돼요? 면적 A는 2분의 1 L 세타. 이게 바로 뭐라 그래야 돼? 이게 바로 그 부채꼴의 면적이잖아요. 요거를 S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하고 이걸 세타라고 해주면 S가 아니라 이 S는 R 세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면적 A는 2분의 1 R 그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지금 L 세타라고 했네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S. 근데 S는 R 세타에 있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채꼴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여기다 그걸 적용시켜주면은 이거의 면적은 2분의 1 반지름이 여기 R제곱인데 여기는 반지름이 L이니까 L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d dt에 b 곱하기 2분의 1 L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b하고 L은 콘스탄트니까 2분의 1 b L제곱 빠져나가고 d세타 dt. d세타 dt가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 이게 바로 각속력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b 오메가 L 제곱. 요거하고 동일한 결과죠. 그래서 운동기전력을 해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해도 되고 우리가 했던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도 됩니다. 사실은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주는 게 더 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렇게 분명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요거 껴서 낼게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용고사 기출문제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 두 개의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요.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무한 직선 도선과 저항 R이 연결된 디귿자형 금속 레일이 같은 평면 위에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레일 위에는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직선 도선 A, B가 무한 직선 도선과 나란하게 놓여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직선 도선 A, B를 오른쪽으로 당길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 자기장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요 도선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여기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때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B를 오른쪽으로 당겨요.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요. 그럴 때 회로에는 전류방향이 C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우선 자기장은 오른쪽에 지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AB를 당기면 자속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커지죠. 왜 커지냐면은 자속은 자기장과 면적의 곱인데 면적이 커지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자속이 커져요. 즉 뭐냐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만들어지는 자석이 커지니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야 돼? 그걸 막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그래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예요.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오른날 법칙에서 이쪽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선속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적인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고, 두 번째, 시각 T에서 직선 도선 AB를 x 이퀄 제로인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속력 V제를 오른쪽으로 당길 때, 일정한 속력 V제를 오른쪽으로 당길 때 회로에 생기는 기절력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구하려면은 뭘 쓰냐? 그 패러데이 법칙을 씁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쓰냐면은 우선 그 기저의 크기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dt. 그러니까 파이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비를 구하는데 파이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 여기에서 x만큼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순간에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dx의 길이만큼 옮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속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d5b는 여기서의 자기장에다가 여기 da가 되는데 자기장에다가 a는 뭐냐면은 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b하고 dx의 곱이니까 b 곱하기 dx가 되죠. 자, 여기서 자기장 b를 구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직선 도선이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i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지름 r인 고리를 잡아주게 되면은 b, d, l은 u0 i 이게 뭐였냐면은 앙페르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b는 똑같으니까 b 곱하기 d에 한 바퀴 적분해주면은 2pi r 그래서 u0 i 그래서 b는 뭐가 되냐 2pi r분의 u0 i 이렇게 구하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2파이 r인데 그 전류에서부터의 거리잖아요. 전류때 거리가 얼마예요? a 더하기 x죠. a 더하기 x분의 b는 썼고요. u0i 그 다음에 스몰 b 그 다음에 d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이 자기선속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조그만 자기선속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더해주냐 0에서부터 처음 x가 0일 때부터 x 있는 위치일 때까지 그래서 0부터 x일 때까지 위에 써있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u0 i b에 2파이 a 더하기 x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스탄트 mu0 i b 2파이 빼고요. 0부터 x까지 a 더하기 x의
dx. a 더하기 x를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그 로그가 되잖아요. 그래서 2파이의 u0 ip의 ln의 a 더하기 x 이거를 x가 0일 때부터 x일 때까지. 그래서 u0 ip의 파이의 lnx 빼기 lnx가 되네요. ln a 더하기 x 빼기 ln 0 들어오면 a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d5b dt였으니까 요거를 t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는 좀 신경 쓸 거 아니니까 상수 5분의 u0 ib 빼고요. d dt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상수니까 미분해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만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n a 더하기 x가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미분하면은 분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8분의 u0 i b의 a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x에 a 더하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x를 t에서 미분해준 거니까 dx dt가 되고 요 dx dt가 바로 속력이잖아요. 속력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v0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v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분의 u0 i b의 a 더하기 x분의 v0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뭐 해볼 수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풀어? 얘기했잖아요. 임용고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사실은 이상한 건데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2014년도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배려가 좀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림은 세기가 비록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있는 반원 모양의 도체와 도체 막대가 접촉하여 이루어진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반원의 반지름은 A이고 저항값 RnR2의 두 저항이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며 도체 막대는 반원의 지름을 2등분한 점 O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한다.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도체 막대로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체 막대로는 전류는 얘는 이렇게 생긴 회로 하나 하고요. 이렇게 생긴 회로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부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에서 얘가 회전하면은 자석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석이 커지니까 자석의 크기를 커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유조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유조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즉, 여기 OA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막대라고 해야 되나? 이 막대는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쪽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지금 얘가 이 부분이 이쪽을 움직이면 다음에 이렇게 될 거잖아. 즉 뭐냐면은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석이 줄어들어요. 자석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않는 방향. 줄어들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유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역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집어넣고 돌리면 이쪽 방향의 유전류가 생겨야 되죠. 아까 왼쪽에서 어떤 방향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얘도 이렇게 생기죠. 즉 요쪽에 이쪽 방향, 여기도 이쪽 방향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의 유전류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회로에 생기는 기전력 구해가지고 유도전력 구하고요. 여기에서 생기는 그 기전력 구해서 유도전력 구해서 두 개 전류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은 마이너스 d 파이 dt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d에 dt에 디렉트 a거든요. 자, 요거의 면적이 얼마예요? 요거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요거의 면적은 얼마냐면은 아까 했었죠. 요거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면적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바깥으로 빼고요. d dt의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r제곱은 상수니까 세타에 대한 것만 미분해서 오메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b의 r제곱 오메가. 이게 바로 그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도 보면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요 면적은 똑같이 2분의 1 r제곱에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E1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E2라고 해주면은 마이너스 d dt에 b 곱하기 2분의 1 r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2분의 1 b r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은 벌써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요쪽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I1이라고 해주면은 I1은 R분의 V가 전류니까요. 여기 R1이죠. R1이 되는 거고 I2는 R2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전력은 두 개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2R1분의 B R제곱 오메가. 밑에는 2R2분의 B R제곱 오메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에서 2의 R 2분의 B R제곱 오메가 넣고 R1분의 더하기 R2분의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뭐 해봄직하죠. 그래서 문제 풀고 나면 누구나 아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